미국 오면 모두 하버드, 콜롬비아 이름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아니고 학자 찾아서 학교 찾아서 그렇게 다녔어요. 저는 공부를 한 것이 제가 선택한 것만 공부를 했지 선택하지 않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복잡한 시기에 제가 미국에 왔죠. 1965년에. 왜냐하면 65년에서 69년 사이에 미국의 경제도 그렇고 소위 이제 초산업 사회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경향이 있는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하는 우리는 지금 수십 년 후에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을 받을 것은 받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좀 미국 정치를 소화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1965년에 미국 와서 66년에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 오는 것도 목적의식이 뭐 어릴 때 왔지만 그래도 26살인가 이래 됐으니까 제법 철이 들어가 왔지요. 그런데 모두 유학을 가는데 저도 유학을 왔습니다. 그 유학 가는 것이 목적이고 이래서 유학에 왔지요. 저 와이프가 그때 약혼녀로서 아직까지 결혼 안 하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도 다른 학교에 입학됐지만 각각 달리 가지 않고 한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와이프가 어, 저 공부하는데 많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1965년에 우징턴에 오니까 그건 전부 다 행태주의죠. 1951년에 데이비드 이스턴 시카고에 있는 사람이 책을 쓰죠. Political System이라는 책이 아마 한국말 번역됐을 거예요. 그 책을 교재로 전부 다 삼고 행태주의를 어, 연구도 하고 행태주의 방법론에 침몰되어 있는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좀 한 발자국도 달리 가지 못하고 월남 전쟁에 완전히 소모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 월남 전쟁이 64년에 일어나왔는데 65년에는 미국 군인을 보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저도 4.19 경험도 있고 그 외에 한국의 반항운동의 경험이 있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월남 전쟁에 대해서 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마다 여러 군데서 그 저는 한국의 살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행태주의에 의해서 그 이론을 받아들이고 교수 전부 행태주의자들 뿐입니다. 미국에는. 그러니까 행태주의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제도를 보고 연구하는 거. 그 영국은 그것은 양원제다. 대통령제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있고 하는 그런 제도. 또 미국은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돼. 진작부터 알고 그걸 대통령 제도를 안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전국이 혼란한 건 대통령이 권한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미국 본을 따서. 아무튼 워싱턴에 2년 있으면서 저는 행태주의를 데이비드 이스턴을 능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책도 행태주의 책은 다 읽고 강좌도 그런 식으로 다 듣고 그런데 행태주의는 소용없다. 우리 민족에는 맞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행태주의가 오퍼레셔널리제이션 그래서 그걸 계량화시키는 영향이 있고 계량화되지 않는 건 학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 행태주의입니다. 그렇게 계량을 하니까 주로 어, 확률 법칙을 이용하지요. statistics, social statistics. statistics 아무리 해봐도 인간을 구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외된 정치학이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 석사 과정 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학문이라는 거는 목적이 따로 있을 건데 더 숭고한 목적이 그 목적을 그 외워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치 철학하는 사람은 정치 철학자들을 플라토바, 아리스토텔, 그다음 쭉그 서구의 정치 철학자들만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공조가 미국의 학문이 제도를 사람을 보지 않고 제도를 보는 그런 경향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원 제도가 어떻고 과 상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수박 그 학기로 학문을 했죠.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미국의 앞장서는 행태주의가 학문으로서의 신보성이 없다. 제 결론을 그렇게 내고 이제 진짜 학문을 찾아러 가야 안 되겠느냐. 보니까 워싱턴 그때 제가 공부할 때는 행태주의 목적도 없었어요. 행태주의는 주로 계량화를 시키고 비인간화를 시켜가지고 제도를 찾는 그런 데서 끝났죠. 도저히 워싱턴에서는 행태주의를 추구하는 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워싱턴 떠나게 이제 박사학위는 그래 공부를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정치 철학을 하고 그때 학문이 각 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제 눈에는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그 그래서 정치학도 정치학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이 신학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사람을 꿰뚫어 볼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옳은 학자들이 미국 내에 누가 있느냐 그런 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 공부를 할 때 누구 밑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냐. 그건 워싱턴에서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요. 그 결론이 학문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다.
그건 요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문제라는 건 세 단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단계에서 문제가 많죠. 문제 해결을 해야죠. 그거는 심리학, 철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학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행태주의까지는 안 되겠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곧 사회죠. 사회학이 중요하죠. 정치학은 수박 그다게 그치고 그래서 사회학 좋고 인간 사회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곳 찾아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때 제일 제가 인간 사회학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막스 베이버였습니다. 막스 베이버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막스 베이버를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온 데 다 찾아봤죠. 그러고 셋째로 평화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종합적인 사회에는 평화가 필요하다. 평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한 이런 학자 밑에 가서 공부를 좀 했으면 싶다. 그래서 결론 지어서 찾은 것이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였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에는 멀포 지블레라는 학자가 정치과에 있고 그 다음 정치 철학인데 정치 철학을 옳게 해요. 그리고 피스메이커로서 이 정치 철학하면서 평화학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미네소타에 있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과학 철학입니다. 허버트 파인슈타인, 메이 브로드백 이런 사람이 거기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과학철.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미네소타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정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있는 학문의 전통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학과를 초월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이런 데 제가 눈을 떴죠. 그래서 그런데 아주 친하고 그 깊게 연구한 사람이 많은 곳이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박사학위를 가는데 제 목적이 이렇다. 제 목적은 국가 사회를 연구하려면은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이렇게 구분해 가면 안 된다. 하나를 해야 된다. 크게 해서 사회학이면 사회학, 사회심리학. 그래서 정치학을 떠나고 정치학의 행태주의는 워싱턴에서 제가 느끼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학교를 찾아서 결국은 미네소타가 제일 좋다. 제일 좋다고 결론을 내리고 유니버시티 미네소타에 가기로 했지요. 그게 사회심리학을 그 거장이 있습니다. 액션 테오리스트하고 막스 베이버가 이론을 그대로 번역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막스 베이버만큼 교회가 깊은 학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스 베이버의 그 제자가 직접 가리키는 그
단 마틴델이라고 주임 교수, 어, 주임 교수는 정치학과에 그래서 행태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을 정치학과로 정치학과의 주임 교수로 하고 사회학과의 부주임 교수로는 다날드 마틴델 그분을 집안 식구처럼 제가 진하게 지냈습니다. 한 3년 동안 열심히 했죠. 미네소타에서 있어 공부를 열심히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네소타 3년 죽으라고 67년부터 70년까지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행태주의를 비평하는 그러한 젊은 학자로서 논문도 여러 개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 행태주의가 정치학을 망치는 이유가 행태주의에서 전부 계량화시키라. 그래서 한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벌써 데비드 이스턴 책을 서울에서 읽었거든요. 아주 천박해요. 철학적인 사고가 별로 없고. 그래서 행태주의를 비판하는 좀 더 깊게 알고 평가하는 그런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행태주의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행태주의에 대해서 어, 실망하고 미국 학문 전체에 대해서 실망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학문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비헤비어리즘 행태주의의 이다음에 행태주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행태주의 철학자들이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 중에 끼게 됐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헌을 크게 한 것은 미네소타에 있을 때 제 주임 교수가 행태주의를 비판하는 강의를 했는데 저는 행태주의는 재즈 게임에 비교가 된다. 재즈 게임에 비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장기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바둑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땅을 더 같은 조건 하에서 땅을 더 먹는 거, 또 개인이 흑백 돌 하나씩 잡고 있으면 흑백의 힘이 똑같아요. 어디 그래 잘 놓으면 대마를 살리고 못 놓으면 대마를 죽이는 바둑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둑을 제 주임 교수한테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심오한 학문적인 게 있느냐 자기는 과거에 못 들어봤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바둑 두는 미국 학자로 만들었어요. 저보다 더 잘 두게 만들었어요. 그 미국 사회를 민주주의로 본다면 민주주의는 바둑을 보고 민주주의를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 후에 제가 박사학위도 그런 맥락에서 유교라는 종교적인 바탕이 없었으면
정치 활동이 서구에서 보는 것처럼 보면 잘못된 거다. 정치 활동이라는 것은 이해 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그 자산을 땅이면 땅 그걸 빼들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무슨 선거라 해가지고 선거율을 민주주의라는 건 민주주의 민자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제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또 자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하나도 저 마음에 드는 민주주의, 자유의 정의를 바로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자유라는 것은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다른 게 자유가 아니고 노예 문화를 버리고 선택 문화를 쟁취하는 것이 미국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노예 문화를 모르고는 민주주의를 미국적인 민주주의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철학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화에 대한 정의를 옳게 하고 나간다. 그래. 다음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